새벽 6시. 평소 같으면 아무도 없을 고급 신도시의 조용한 거리에 누군가가 왔다. 아직 어스름한 새벽. 고급 신도시의 깔끔한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에는 프리미엄 부동산, 고급 매물 전문 같은 문구들이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다. 이때 갑자기 조용한 거리에 울리는 엔진 소리. 검은색 벤틀리가 천천히 나타나 부동산 사무실 앞에 정차했다. 벤틀리 뒷좌석에서 명품 한복을 입은 75세 박정숙이 품위 있게 내린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되었지만 고급스러운 금팔찌가 채워져 있다. 뒤따라 2대의 검은색 세단에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박정숙이 부동산 사무실 유리창을 바라본다. 창문에는 매각 완료, 계약 성사 딱지들이 붙어 있다. 김 실장, 어제 나를 기억하나? 사무실 안에서 일찍 출근한 김태준 실장이 커피를 마시다가 창밖을 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김태준의 떨리는 손과 박정숙의 차갑지만 슬픈 미소가 교차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인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동네를 통째로 사들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돈의 화신이라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30년 전 숨겨진 약속의 시작이라는 것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야기는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년 된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도심, 행복동이었다. 이곳에 75세 박정숙이 8세 손주 민우와 함께 살고 있었다. 평범한 옷에 운동화를 신고 손주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할머니, 정말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우 좋은 학교 보내려면. 박정숙, 75세. 3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웠고 딸마저 사고로 떠나보낸 후 손주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검소하고 성실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30년 전 이곳 행복동은 지금보다 더욱 활기찬 곳이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다. 젊은 박정숙과 2살 위의 남편 영민. 그들은 이 동네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꿨다. 영민이 첫 월급으로 산 작은 금팔찌를 아내의 손목에 채워주던 그날.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 사서 같이 살자. 영민은 말했다. 행복동을 끝까지 지키자고. 이런 따뜻한 곳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때 정숙은 몰랐다. 남편의 이 말이 30년 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예언이 될 줄은. 정숙은 팔찌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75세 정숙의 손목에 같은 팔찌가 여전히 채워져 있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편과의 약속만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이 손주와 함께 도착한 곳은 최신식 인테리어의 고급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대형 모니터에는 억 단위 매물들이 표시되어 있고 젊은 직원들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정숙은 손주 민우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선다. 김태준 실장, 42세.
그는 첫인상부터 할머니를 시큰둥하게 바라봤다. 낡은 평상복, 해진 운동화, 오래된 핸드백. 그의 눈에는 돈 안 되는 고객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숙이 말했다. 34평 아파트 보고 싶어서요. 여기는 최소 15억은 해야 하는데요. 김태준의 시선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쳤다. 젊은 직원들도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15억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어요? 라며 민우는 정숙의 뒤로 숨으며 창피해한다. 그때였다. 8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우리 정말 가난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서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무실 안에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김태준이 비웃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내일은 돈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정숙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8시 정숙의 낡은 30년 된 연립주택 2층. 소박하지만 깔끔한 인테리어. 벽에는 남편과의 결혼사진, 딸의 졸업사진, 그리고 민우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정숙과 민우가 저녁을 먹을 때 민우가 물었다. 그 아저씨들 왜 그렇게 말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정숙은 씁쓸하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고. 정숙이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본다. 그때 정숙은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남편 영민의 사진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 정숙의 방. 정숙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철제 서류함을 꺼냈다. 3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정숙은 상자를 열고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서류 표지에는 행복동 재건축 반대추진위원회 마이너스 위원장 박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의 이름이었다. 각종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주식 증서들이 쏟아진다. 그제서야 정숙은 깨달았다. 30년간 숨겨왔던 남편의 비밀을. 남편 박영민은 생전에 행복동 재건축을 막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을. 25년 전 영민은 재건축 업체들이 행복동을 헐고 고급 아파트를 지으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 영민은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행복동 곳곳의 건물과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다. 영민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정숙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걱정할까봐. 하지만 우리 동네가 없어지는 건 막아야 해. 그는 혼자서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25년 동안 영민은 아내 몰래 행복동의 70%를 사들였다. 재건축을 막기 위해, 이 따뜻한 동네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을 아내에게 남겼다. 정숙은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 봉인된 지 25년 만에 열어보는 편지였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사실 나는 25년 동안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 이 서류함 안의 모든 것이 너와 우리 가족의 것이야. 서류들을 확인하는 정숙.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600억 원이 넘는 자산 목록들. 하지만 함부로 쓰지 마. 정말 필요할 때,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 써. 그때는 주저하지 마. 남편의 마지막 당부였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제서야 정숙은 깨달았다. 오늘 그 사람들이 민우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대했을 때 남편이 화났다는 것을, 25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새벽 4시, 정숙은 옷장에서 30년 전 남편이 사준 명품 한복을 꺼냈다. 결혼 기념일에 받았던 그 옷을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남편이 선물한 금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하는 정숙. 거울 앞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품이 있고 우아한, 진짜 부유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녀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좀 도와주세요. 전화를 걸었다. 25년간 남편의 자산을 관리해온 변호사에게.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가 답했다.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25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침 10시.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정숙은 변호사 이정민, 회계사 최영수, 은행장 김철호와 만났다. 25년간 남편의 유언을 지켜온 사람들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라고. 25년 전 남편이 부탁했을 때가 엊그제 같다고. 은행장이 보고했다. 부인의 자산은 현재 시가로 약 600억 원까지 불어났다고. 모두 서류들을 펼쳐보며 확인했다. 회계사가 확인해줬다. 부동산 지분, 주식, 예금 모두 합쳐서 언제든 현금화 가능하다고. 정숙이 말했다. 그 부동산 사무실과 주변 상가 건물들 모두 매입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물었다. 복수하시려는 거냐고. 정숙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복수가 아니에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오전 11시 30분. 정숙과 전문가들이 신도시 상가를 둘러봤다. 부동산 사무실 주변의 카페, 은행, 편의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정숙은 찬찬히 상가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회계사가 설명했다. 이 건물들 모두 매입하면 이 블록 전체가 부인 소유가 된다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실장이 더 이상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겠네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말 괜찮겠냐고. 한번 공개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숙이 단호하게 답했다. 25년간 평범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꿈꿨던 일을 해야겠어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할머니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를. 오후 2시, 김태준이 평소처럼 점심 이후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젊은 직원들은 여전히 어제 일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말했다. 어제 그 할머니 정말 웃겼다고. 15억으로 집 사겠다고. 요즘 나이 든 분들이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고. 그때였다. 문 앞에서 고급 승용차들이 서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명품 한복을 입은 박정숙이 들어왔다. 뒤따라 정장 입은 변호사, 회계사, 은행장이 들어왔다.
완전히 변신한 정숙의 모습에 사무실 직원들은 당황했다. 김태준이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어제 그 할머니라고.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어제 약속대로 왔어요.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허엘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라고. 은행장도 자신을 소개했다. 서류를 테이블에 펼치며 정숙이 말했다. 어제 34평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돈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생각해 봤다고. 아파트 한 채로 부족하면 건물 전체를 사면 되겠다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사무실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이 건물 매입 계약서입니다. 180억에 즉시 계약 가능합니다.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80억이냐고. 정숙이 차분하게 답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건물 5개도 모두 매입 예정이에요. 회계사가 총 매입 금액을 말했다. 약 250억 원이라고.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다. 김태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다. 정숙이 설명했다. 2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이라고. 김태준이 떨리며 사과했다. 정말 잘못했다고. 김태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숙이 조용히 물었다. 뭘 잘못했냐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냐, 아니면 할머니라고 무시한 것이냐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때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할머니께서는 행복동 출신이냐고. 정숙이 놀라며 어떻게 아냐고 반문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김태준이 털어놓았다. 제 아버지가 25년 전에 행복동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있었다고. 김용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냐고. 정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정숙은 말했다. 김용호. 우리 남편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30년 전 운명의 실이 다시 엮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25년 전 젊은 김용호가 영민을 찾아왔다. 재건축 사업에 함께 하자고 마지막 제안을 했다. 영민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 동네는 건드리지 말라고. 김용호가 경고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어린 김태준은 아버지 김용호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린 김태준이 물었다. 아버지, 왜 그 아저씨랑 싸우냐고. 김용호는 답했다. 돈 때문이라고. 세상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김태준이 고백했다. 아버지는 결국 재건축 사업에 실패했다고. 박영민이 모든 지분을 사들여서 막았다고. 그 일로 우리 집이 망했다고. 김태준이 말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부동산 일을 시작했는데.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아버지와 똑같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김 실장님, 사실 저도 복수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복수가 아니라니, 그럼 이 모든 게 무엇이었단 말인가? 사무실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제 손주 민우가 집에 와서 울었다고. 할머니, 우리 정말 가난해서 집도 못 사는 거냐고 물었다고. 친구들이 할머니는 가난하다고 놀렸다는 민우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25년간 검소하게 살았다고, 남편 없이도 당당하게, 딸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정숙의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어제 당신들이 손주 앞에서 저를 그렇게 대했을 때, 아, 세상은 여전히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싶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태준과 직원들은 고개를 떨궜다. 김태준이 울먹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젊은 직원들도 저희가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정숙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바꿨다. 하지만 복수하려고 온 건 정말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정숙이 남편 영민의 사진이 든 액자를 꺼낸다. 정숙이 설명했다. 이 모든 걸 사들인 진짜 이유는 제 남편의 마지막 소원 때문이라고. 남편은 생전에 말했다고. 정수가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면 그 돈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정숙은 잠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다. 이 건물들 모두 저소득층 주거지원센터로 만들 거예요. 김태준이 놀라며 반문했다. 정숙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어제 저처럼 무시당한 사람들, 집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복수가 아니라 구원이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정숙이 김태준에게 말했다. 김 실장님, 아버님과 제 남편의 갈등도 사실은 같은 이유였어요. 김태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정숙이 설명했다. 둘 다 행복동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25년 전 김용호는 영민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했다. 나도 우리 동네가 좋다고. 하지만 개발하지 않으면 모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 이야기에 영민은 답했었다. 개발이 답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다. 태준 씨 아버님도 동네를 위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제 남편과 방법만 달랐을 뿐이에요. 김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정숙이 제안했다. 그러니까 김 실장님도 여기서 일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을 제대로 대해주세요. 김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정말이냐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태준 씨 아버님과 제 남편의 원한도 이제 끝내야죠. 그 순간 30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3개월이 흘렀다. 기존 부동산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는 행복동 주민복지센터라는 따뜻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뀐 건물. 김태준이 정중하게 어르신들과 젊은 부부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였다. 태준은 환하게 웃으며 주민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도 도와주는 거냐고. 김태준이 밝게 답했다. 물론이라고. 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곳이라고. 젊은 직원들도 변했다. 이제는 할머니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한 할머니 고객이 고마워했다.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다르다고. 복지센터 2층에는 정숙의 센터장실이 있었다.
민우와 함께 센터 운영 계획서를 보고 있는 정숙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민우가 말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다고. 우리가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는 거냐고. 정숙이 부드럽게 답했다. 그래, 이게 할아버지가 꿈꿨던 일이야. 벽에 걸린 남편 영민의 사진과 함께 행복동 재건축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박영민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있다. 민우가 순수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라고. 정숙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저녁 무렵 정숙과 민우가 드디어 구입한 34평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넓고 밝은 거실의 베란다. 행복동에서 가져온 화분들과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다. 민우가 물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부자냐고. 정숙이 웃으며 답했다. 민우야, 할머니가 진짜 부자가 언제부터였는지 알아? 민우가 언제냐고 물었다. 정숙이 따뜻하게 답했다. 너를 키우기 시작한 날부터야. 민우가 할머니를 꼭 안았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란다. 정숙의 손목에 여전히 남편이 선물한 금팔찌가 석양빛에 반짝인다. 저녁 무렵의 행복동 주민복지센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김태준이 문을 닫으며 센터 간판을 바라봤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게 정답이었나 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는 것. 주변 상가들도 모두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있었다. 할머니의 역습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품어온 사랑의 완성이었다. 증오의 대신에 용서를, 분노 대신에 포용을 선택한 진정한 승리였다. 1년 후, 행복동 주민복지센터 1주년 기념식 날이었다.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기념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정숙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가 말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서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제 남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정숙이 계속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사람을 보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제 남편이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김태준이 감동하며 박수치고 민우가 자랑스럽게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다. 정숙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석양이 지는 행복동 복지센터. 따뜻한 불빛 속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무시가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정숙의 손목에서는 금팔찌가 여전히 반짝인다. 30년 전 남편이 채워준 작은 팔찌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 것이다. 당신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 혹은 주변 가족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의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